안녕하세요. 하프스페이스 클럽의 윤민수입니다. 축구 경기를 볼 때 중계 카메라에서 벤치를 비춰줄 때마다 감독, 코치, 스텝 혹은 교체 선수들끼리 뭔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하는 장면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벤치라는 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약간 베일에 쌓인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축구팀에서 일할 때 이 구단 직원 중에 유일하게 벤치에 선수들과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보직을 맡아서 일을 또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축구 팬으로서 좀 정말 영광스럽고 재미난 기억들도 많이 만들었고, 제가 직접 겪었던 이 축구팀의 벤치에서 일어나는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진짜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보면서 옆에 있는 선수들이랑 경기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저희 같은 그냥 축구 팬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경기 볼 때랑 느낌이 비슷해요. 물론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선수의 시선에서 파악하고 내가 교체돼서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얘기도 옆에 있는 선수랑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방금 저 플레이에 대해서 저걸 왜 저렇게 하냐, 뭐하냐, 저걸 못 넣네, 이런 얘기들처럼 가차없이 동료들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골을 넣었어요. 우리 팀이 골을 넣었는데 가 저걸 저렇게 마무리를 잘한다고? 잘못 먹었나? 친구들끼리 축구할 때 우리끼리 이렇게 지켜보면서 농담도 하고 그런 리액션 하잖아요. 재밌게.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선수들끼리도 보통 다 친하고 동고동락하는 사이다 보니까. 반면에 감독이나 코치들은 아무래도 보면서 디테일하게 지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논의를 즉석에서 현장에서 바로 하고, 다만 생각보다 벤치에서 크게 소리를 질러도 뛰고 있는 선수한테 이 말이 전달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사이드라인에 위치한 사이드백, 풀백, 윙어들 말고는 실시간으로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고 전술적인 얘기를 감독이나 코치들이 선수들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파생되는 또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FC 서울에 없는 모 선수가, 사이드 쪽에서 플레이하는 포지션의 모 선수가 옛날에, 지금 또 역시 서울에 안 계시죠, 최용수 감독이 FC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좀 지시를 하거나 하는 내용을 자기가 이 벤치 쪽에서 플레이하는, 전반전 후반전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측면에 뛰는 선수는 전후반 중에 한 번은 이 감독 바로 옆에서 플레이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한 번은 이제 감독의 반대편에서 플레이를 하니까 이 본인의 경기력이 차이가 나는데, 전후반이 감독이 계속 뭐라고 하는 그때는 조금 더 자기가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약간 혼나는 것처럼 되니까 전반과 후반에 경기력이 차이가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선수마다 다르겠죠. 디테일하게 옆에서 계속해서 잔소리가 아니라 코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코칭을 하는 거를 더 잘 받아들여서 어떤 경기력이 더 좋아지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혼자 냅뒀을 때 조금 더 잘 플레이하는 스타일의 그런 선수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사이드 쪽에서 플레이하는 포지션이 아니면은 감독이나 코치가 벤치에서 직접 선수에게 전술 지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다 보니 특이한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죠. 구두로 전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선수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화이트보드를 쓴다거나, 파울 상황 이후에 한 선수가 쉽게 일어나지 못해서 누워있거나 잠깐 경기가 멈추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짧은 찰나를 활용해 선수 몇 명을 불러 모아서 급하게 감독들이 지시를 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축구 중계를 보다 보면 많이 볼 수가 있죠. 또 여름철에는 이 쿨링 브레이크라고 공식적으로 물 마시는 시간을 줄 때가 있잖아요. 온도, 습도가 높을 때는. 경기 도중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멈추는 시간이 있으면 정말 귀중한 기회입니다. 11명을 경기 도중에 다 불러 모아서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이 공식적인 자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또 월드컵에서 이 쿨링 브레이크는 온도나 습도에 따라 경기 당일에 주심과 경기 감독관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거든요. 쿨링 브레이크를 오늘 줄지 말지를. 근데 이번 월드컵에는 또 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해서 온도나 습도에 상관없이 모든 경기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전 후반 한 번씩 브레이크를 넣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번 3월 달에 열렸던 A매치 기간부터도 이미 예행 연습처럼 A매치에서 이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축구 감독들에게 또 전술적인 이야기를 선수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또 귀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충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벤치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 경기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꼭 전술적인 얘기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제가 구단에서 일을 할 때 벤치에서 보통 감독이랑 했던 얘기들 중에 많은 부분은 교체 선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교체 카드가 몇 명 남았는지라거나 그리고 K리그 1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있었던 22세 이하 선수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은근히 경기 상황을 좀 복잡하게 만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면 올해부터는 해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작년까지의 경우를 예시로 볼 때 이 언더 22세 해당 선수 중 한 명이 선발 라인업에 들어가 있고 벤치에 또 다른 언더 22세 선수들이 교체 선수로 앉아 있다고 했을 때 경기 중에 교체를 5명이 아니라 4명까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선발에 1명밖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요. 22세 이하 선수를. 근데 여기서 이제 교체 선수로 22세 선수가 1명 더 들어가서 경기 뛰는 선수들을 이제 22세 선수를 2명 이상을 만들어주면은 교체 카드를 5명까지 쓸 수가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우리가 근데 교체를 이 맥시멈 할 수 있는 5명 중에 3명을 한 상황이라고 하면 네 번째로 교체에 들어가는 선수가 22세 이하 선수면 2명을 충족을 시킨 거기 때문에 선발에 1명이 아까 있었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5번째 마지막 교체를 우리는 나이 상관없이 아무 선수나 경기 막판에 상황에 따라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네 번째 교체로 들어가는 선수가 22세보다 나이가 많은 선수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그 팀은 마지막 5번째 교체를 쓰고 싶다면 무조건 벤치에 남아있는 22세 이하 선수들 중에 한 명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럼 워밍업을 이제 22세 이하 선수만 하면 되겠죠. 나머지 선수는 벤치에 앉아도 됩니다. 어차피 이제 못 들어가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통 제가 업무를 했었던 선수단 매니저 같은 사람이 벤치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이 상황을 체크하면서 예를 들어 감독님이 지금 제문이를 빼고 미드필더 교체하려고 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카드로 이승모를 넣으면 5번째 교체하려면 들어갈 사람이 무조건 지금 벤치에 남아있는 22세 자원, 박성훈, 황도윤 이 둘 중에서만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지금 승모가 아니라 도윤이로 제문이를 교체를 해주면 이따가 막판에 승모가 들어갈 수도 있고 성훈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둑스가 들어가도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거를 이제 정보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감독한테 알려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교체 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조금 전략적으로 할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를 하면서 소통을 해서 어떤 판단이 그 시점에 가장 적절한 판단일지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런 교체에 대한 감독과의 대화에서 조금 특이했던 어떤 그런 상황이 하나 또 생각이 났는데요. 요즘에 이제 피파 규정으로 다 도입이 돼 있는 뇌진탕 교체라는 게 있잖아요. 선수가 머리 부분을 부딪히거나 다쳐서 뇌진탕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들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선수에게 뇌진탕 교체라는 것을 한 장 쓸 수 있게 해주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교체 카드 5명과는 별개의 교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선수가 머리 쪽을 부딪히면서 넘어져서 이 선수를 교체로 빼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뇌진탕 교체라는 제도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교체는 5명의 교체와 무관하게 별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총 6명을 교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다만 우리가 뇌진탕 교체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면 상대에게도 뇌진탕 교체에 대한 카운터로 플러스 교체 카드 한 장이 주어집니다. 상대의 뇌진탕 교체로 인한 추가 교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근데 FC 서울이 작년에 그런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선수 중에 한 명이 머리 부분을 다쳐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근데 교체 카드 5명을 아직 다 안 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선수를 그럼 뇌진탕 교체로 빼주게 되면 상대방이 6장까지 교체 카드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 물론 우리도 그렇지만 근데 우리도 어차피 교체 카드가 남았잖아요. 문제는 이 선수가 지금 부상이 아니었어도
보통은 교체를 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던 선수였어요. 그러면 이 선수가 안 다쳤어도 사실 이맘때쯤이나 한 5분 10분 있었으면 다른 선수로 바꿔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선수에게 괜히 뇌진탕 교체 신청을 해서 상대에게 교체 한 명을 더하게 할 여지를 주는 것보다는 어차피 뺄 거였고 우리가 6명 교체를 다 안 쓸 거면 일반 교체로 해서 그냥 이 선수를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에게 굳이 교체 카드를 한 명 더 쓰게 해주는 혜택을 줄 필요도 없고, 게다가 뇌진탕 교체를 해서 선수 교체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악용하는 팀이 있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프로축구연맹에게 이 선수가 병원에 가서 머리에 대한 어떤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선수가 뭐 실제로 어디를 다쳤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일반 교체를 하면은 상대에게 어드밴티지도 주지 않고 귀찮게 우리 팀이 서류 어떤 일 해서 뭐 또 이메일 보내고 병원에서 뭘 떼고 하는 번거로운 일까지도 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뭐 감독님한테 말씀드렸죠. 이거 뇌진탕 교체 쓰면은 우리가 이따가 뭐 한 명 더 교체를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어차피 이 선수를 저 선수로 좀 이따가 교체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 않냐. 어차피 우리가 그러면 6명을 다 안 쓸 거라면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일반 교체로 해서 하시는 게 어떨 것 같으세요? 라고 하고 감독님도 흔쾌히 그렇게 하자. 그게 좋다라고 했죠. 근데 또 이 선수가 다쳐서 부상인 상황에서 바로 교체가 되다 보니까 중간에서 그 대기심이 교체를 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경기장 가운데로 가서 대기심에게 선수 교체에 대한 어떤 서류와 서명이 담긴 그런 것을 내는데, 서면으로 대기심에게 제가 전달한 서류가 뇌진탕 교체에 관한 서류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교체에 대한 부분이었고, 확실하게 그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뇌진탕 교체 아니고 일반 교체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이 잘 적용이 됐고 상대편도 이제 추가 교체 카드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이렇게 선수가 다쳐서 좀 들것에 실려 나오는 상황에서 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일반 교체라는 서류를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뭐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헷갈렸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통 뇌진탕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한 3일쯤 지났나? 프로축구연맹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단 측에서 준비한 그 선수의 병원 기록과 그런 뇌진탕 교체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을 해달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주말에 그 선수가 엔트리에 참여할 수 없다, 규정에 따라. 그래가지고 일반 교체인데요 했더니 이제 다시 알아보고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하다, 헷갈렸다, 그 다치자마자 교체가 돼서 자연스럽게 뇌진탕 교체를 한 거라고 착각을 했다라고 했던 그런 뭐 해프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벤치에서 시덥지 않은 얘기들도 해요. 이런 경기 관련된 얘기가 아니더라도 특히나 우리 팀이 이기고 있거나 뭐 분위기가 좋으면 약간 만담을 한다고 해야 되나? 또 딱히 전술적으로 건드릴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그냥 좀 떠들면서 보는 느낌? 우리끼리 드립도 치고 그러면서 보고, 경기 막판이 다가오면 뭐 식사 얘기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이 축구 선수들 식단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던 영상이 있었는데, 경기 끝나면 보통은 탄수화물을 빠르게 채울 수 있는 메뉴들, 샌드위치, 파스타, 피자, 햄버거 뭐 이런 메뉴들을 주로 먹는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또 근데 지역마다 경기장 근처에 있는 가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메뉴가 그때그때 조금씩 바뀐단 말이에요. 경기할 때마다. 그러면은 경기 끝날 때쯤 되면 선수들이 물어봐요. 형 오늘 뭐 먹어? 저번에 뭐 먹었던 그 파스타 거기야? 거기 맛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옆에서 선수들이 그런 얘기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게마다 뭐 전화 예약을 받는 데가 있고 이렇게 미리 섭외를 할 때 또 어플로 주문해달라 막 이런 데들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벤치에서 막 앉아서 감독님이랑 얘기하고 코치들이랑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기 중에 배달 왔는데요 이거 전화를 막 제가 받고 뛰어나가서 배달을 받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기 뭐 참여하는 직원이나 스태프들 중에도 벤치에 앉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라커룸 쪽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위에 관중석이나 관계자석에서 보는 그런 스태프나 직원들을 통해서 부탁을 합니다. 아니면 버스 기사님이 받아주실 때도 많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음식 미리 주문을 하고 예약을 할 때 그 오시면은 제 번호 말고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전화해 주시면은 받고 뭐 결제도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웬만하면은 일단 저한테 한번 무조건 전화 와요. 그래서 벤치에서
항상 이렇게 경기 되게 급박한 상황이고 막 한데 갑자기 꼭 전화 오면 받아가지고 다른 번호 알려드렸는데 거기로 좀 전화를 주시면 안 될까요? 소리 시끄러워서 소리도 잘 안 들리죠. 되게 힘들게 말해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해서 막 급하게 또 다른 분 번호 다시 전달하거나 그런 경우도 허다하고, 그래도 이런 일은 좀 어떻게 보면 양반이고 금방 처리가 되는데, 한번 되게 곤란했던 적은 그럴 때가 있어요. 홈 경기 때였는데 AFC 챔피언스리그 경기였거든요. 근데 원래는 보통 우리가 홈 경기 할 때 음식이랑 같이 또 그 생과일 주스 주문하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주스가 스폰이 들어온 거야. 좋은 걸로 스폰이 들어와가지고 공짜로 이제 주스도 먹고 주문 미리 해야 되는 거 일도 좀 덜고 하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 근데 스폰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거 챔피언스리그 경기 때도 주는 거냐? 그 저희 쪽 그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챔피언스리그 경기 때도 스폰 준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편하니까 홈 경기 때 이제 주스도 안 시켜도 되고 뭐 돈도 아끼고, 이 회사 돈이라는 게 뭔가 내 돈은 아닌데 항상 그 아끼면 기분 좋은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또 어디선가는 좀 아깝게 빠져나가는 돈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축구팀 운영이라는 게 돈 아끼면 좋죠. 뭐 그래가지고 좀 편하게 있었고, 실제로 아침 그 첫 홈경기 부리람이랑 할 때 또 스폰 주스가 잘 와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아침 홈경기 청두 룽청이랑 하는 경기 때 당연히 주스 안 시켰는데, 근데 그날 경기 전에 제가 뭐 우연히 다른 직원이랑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아침 때도 주스도 주고 이제 너무 편하고 좋다 했더니 아침은 협찬 그거 안 들어오는데 주스 시켜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저번에 아침 때 된다고 그러고 실제로 주스가 왔다 했는데 다시 이렇게 확인해 본다고 하더니 아침 경기 때는 그 스폰 주스에서 주스를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분명히 저번에 준다고 했고 주스를 잘 먹었는데 급하게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반전 내내 그냥 이거를 찾아봤어요. 전반전 내내 어플 급하게 켜가지고 경기를 솔직히 말하면 이제서야 고백한 제대로 못 봤어요. 쿠팡이츠랑 배민 계속 찾아보면서 정말 힘들게 그 DMC 쪽에서 생과일 주스 하는데 하나 찾아가지고, 이게 또 전화해보고 이럴 수도 없잖아요. 경기 중이고 하니까 전화로 막 문의할 수도 없고 급하게 해가지고 무작정 막 40 몇 잔을 그냥 때려 넣어. 근데 그러면 튕기는 데들 있거든요. 배달 안 받아주는 데들. 그럼 주문 그냥 취소하죠. 어플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하는데 한 2개인가 튕기고 또 어디 하나 마지막으로 정말 됐어요. 주문을 받아줬어. 그래가지고 또 정말 다행히 후반전 도중에 40 몇 잔이 또 쿨하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플로 40 몇 잔 넣었는데 받아주신 가게가 하나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고, 근데 그러고 그 다음 달에 K리그 때 또 한 번, K리그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협찬해주겠죠. 그래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후반전이 이미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주스 업체랑 뭔가 소통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날은. 그래서 주스가 늦게 도착한다는 거예요. 경기 끝나고 나서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도착할 것 같다 그래서 뭐 시간을 좀 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때는 뭐 이미 늦었어요. 후반전에 급하게 알아봐서 이렇게 시켜도 이미 늦었고 하니까 그냥 그 늦게 오는 주스를 좀 기다리려고 했는데 결국 경기 끝나고 선수들 퇴근할 때까지 주스가 안 왔습니다. 근데 그 경기 때 아마 못 이겼던 것 같아요. 경기도 제가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좀 곤란한 상황도 있었고, 여튼 그래서 벤치에서 이 먹을 거에 대한 고민과 배달 어떻게 해야 되지, 배달 오나 안 오나 뭐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또 이 저녁 메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실제 이 축구 경기가 이루어질 때 벤치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또 한번 다뤄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또 중계에서 항상 우리 벤치에서 뭔가 감독이든 뭐 선수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저거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걸까, 뭐 작전 얘기를 하는 걸까, 뭐 오늘 저녁 메뉴 고민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농담으로 많이 하잖아요. 특히 감독들 막 수첩에 뭐 적고 있으면 오늘 끝나고 뭐 먹지? 그거 적고 있는 거 아니야 하잖아요. 근데 뭐 농담 아니고 진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메뉴 얘기를 벤치에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계 보면서 벤치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생과일 주스 배달에 차질이 생겨서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뭐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고,
오늘 말씀드린 이런 포인트들을 통해서 중계 볼 때 또 여러분들께서 경기 내용 외에도 또 이게 재밌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내용 이쯤에서 한번 이제 마무리 해보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도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저는 또 축구계 하프스페이스에서 일어나는 재밌는 이야기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